네, 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차체 리뷰 영상 BMW 5 시리즈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BMW E바디입니다. E60이 2003년부터 2010년까지였죠. 다음으로 F바디입니다. F바디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였고요. 본격적으로 BMW 시장이 커진 게 강남 소나타라고 시작하게 된 게 이 F바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017년부터는 G바디입니다. G30 바디고요. 그리고 2023년부터는 G60인데 인터넷상에 공개된 데이터로는 이 G60 바디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E60부터 F10, G30까지의 바디를 비교해 볼 거고, 다음은 알파벳 순으로 치면 H 바디겠죠. EF, G, G30, 60까지 나왔으니 다음은 H 바디가 나올 차례겠죠. 먼저 E60을 보시면 스트럿 타워뿐만 아니라 객실 앞에 전체 하중 지지 구조가 완전히 알루미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앞쪽에 파란색의 모든 부분이 알루미늄이라는 거예요. 260 이전 차량 대비해서 프론트 스트럭처 알루미늄으로 50kg의 다이어트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때는 설계적인 것보다는 우선 최대한 가벼운 재질을 사용을 해서 다이어트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F바디입니다. 이 F바디에 대한 설명을 보면 F바디의 5 시리즈는 IIHS 테스트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F10 세대가 사용하는 최고 강도 강제는 항복 강도가 900메가파스칼에 불과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핫스탬핑이 1500메가파스칼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높다고 보긴 힘들 것 같고요. 요즘은 핫스탬핑이 1500에서 2000 정도 되죠. 그리고 이 차체가 몇 퍼센트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 회색이 기타 강제, 이 부분은 마일드 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66%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멀티페이즈 다상 조직, 이게 초고장력 강을 의미하는데, 이 다상 조직 강이라고 하는 건 초고장력 강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변하는 성질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강성이 강하기 때문에 금형을 가지고 찍어냈을 때 형상이 나오기는 쉽지 않죠. 강한 만큼 프레스로 찍어내기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멀티페이즈 다상 조직강 같은 경우에는 연신율이 높은 초고장력 강이라고 해요. 연신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이 철판이 더 얇아지고 더 형상이 복잡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신율이라고 하는 건 더 잘 늘어나는 성질이니까 초고장력 강이지만 그만큼 강하지만 연신율이 높다. 그만큼 프레스를 찍었을 때 연신율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멀티페이즈 다상 조직이 20%, 그리고 열간 성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핫스탬핑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12% 정도 됩니다. 알루미늄은 2% 정도로 그렇게 폭넓게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 차체 부분에서는 알루미늄은 여기 앞쪽 부분 스트럽 마운트 쪽에는 알루미늄을 썼지만 보닛이나 도어에는 알루미늄이 폭넓게 쓰였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2010년부터 이 보닛과 도어에 알루미늄이 적용이 되었고, 특히나 핫스탬핑강 같은 경우에는 세이프티 존이라고 하죠. 케이지를 이루는 A필러, B필러, 그리고 사이드실까지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볼보처럼 C필러까지 핫스탬핑 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F바디 다음에 G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 루프와 트렁크까지도 알루미늄이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F바디까지만 하더라도 보닛과 도어에 알루미늄이 한정적으로 들어갔었지만 외판에서 루프와 트렁크도 알루미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G30 바디를 좀 더 세분화한 것인데요. 이 사이드 실이나 A필러, B필러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현 세대에서는 핫스탬핑 강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울트라 하이 스트렝스 스틸이라고 써 있어요. 초고장력 강이라고 써 있는데 아마도 이 부분은 현대자동차도 핫스탬핑 강을 울트라 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현대 방법과 유사한 그런 명칭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주황색은 멀티페이즈 다상 조직 초고장력 강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딥 드로잉 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형상이 상당히 복잡하고 깊이가 깊어집니다. 그만큼 아마 고연신율을 가진 딥 드로잉 강, 복잡한 형상을 좀 더 깊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강철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회색은 일반 강, 그리고 초록색은 알루미늄입니다. 다음으로 F바디와 G바디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C필러 구간이 조금 더 확장이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전방의 충격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구조물이 핫스탬핑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F바디의 뒤쪽 휠하우스를 감싸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과연 G바디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G바디에서는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여긴 원가 절감이 된 것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알루미늄이 적용이 되었어요. 이쪽 부분이 알루미늄으로 적용이 되었고, 이 위쪽에 스트럿 마운트, 리어 스트럿 마운트까지도 알루미늄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F바디는 프론트 스트럿 마운트에만 알루미늄이 적용된 것에 반해서 G바디는 범퍼 빔과 스트럿 마운트 모두 알루미늄이고요. 기존에는 핫스탬핑 강이었던 이 휠하우스 주변부를 알루미늄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알루미늄의 사용량이 상당히 늘어난 걸로 확인이 되시죠. 알루미늄 사용량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것, 그리고 지금의 G바디가 갖고 있는 구조는 제네시스 G80도 어느 정도 유사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네시스 G80도 앞쪽에 케빈론 앞쪽으로 핫스탬핑 강이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프론트 스트럿 마운트, 심지어 리어 스트럿 마운트까지도 알루미늄이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확실히 제네시스는 BMW의 차체를 많이 벤치마킹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역시나 BMW에서 영입해온 이분의 설계적인 그런 노하우나 경험들이 많이 투영된 것이 바로 제네시스가 아닐까. 이분의 영향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번외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BMW의 카본 파이버 기술입니다. 카본 파이버 기술은 BMW가 상당히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과거에 BMW 전기차에 크게 적용된 것 말고는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7 시리즈 G바디 G12에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루프 쪽, 그리고 센터 터널, 그리고 A필러, C필러, 사이드실까지도 이렇게 폭넓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루프 프레임 지지부도 카본이 폭넓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BMW 5 시리즈의 차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